네, 오늘의 무알 15는요. 저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행사지만 무알 15에서는 무려 3번째나 소개되는 행사라고 들었어요. 대표님, 혹시 어떤 행사인지 짐작하시나요? 네, 세 번째라니까 딱 느낌이 오는데요. 예. 네, 역시 대표님은 알아차리실 것 같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키워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열의를 북돋우는 범정부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 등 총 85곳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다고 하네요. 네, 어떤 행사인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무알 15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권하경입니다. 날씨 정보나 여행 코스 같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연하는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6회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통합 본선을 거쳐서 선정된 10개 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우열을 가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범정부적으로 주최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결선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웹과 앱 중 먼저 개발할 웹페이지입니다. 공공 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매에 참여하고 고기를 낙찰받습니다. 그러나 자유여행은 여행의 정보를 정리하고 앞으로 이 창업 경진대회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공 데이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이 제품들을 서비스화시키고 또 시장에서 사업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발굴하고 지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부문 대상은 LBS 대표팀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이렇게 공공데이터 활용해서 대상을 받은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서비스나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미션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더욱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업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또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 이 최종 우승팀에게는요, 상금과 함께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이나 이 창업 컨설팅 등 아낌없는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성공적인 청년 창업 시대를 여는 사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공공 데이터. 앞으로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닙니다. 네. 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 올해도 어김없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가 열렸군요. 예, 2016년, 2017년에 이어서 저희 무알 15에서 무려 3번째나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무알 15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를 주제로 행사 주관을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님과 올해 대상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올해는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와 제품 서비스로 대상을 수상했는지 정말 무척 궁금한데요. 자, 그럼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님 그리고 대상 두 팀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정보진흥원장 문용식이고요. 아프리카 TV 창업자로 일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BS 테크 이시완이고요. 이번
공공DB에서 제품 서비스 부분의 대상을 받은 지목이라는 아이템을 들고 온 LBS테크 이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아트 대표 김영록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에너지 절감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세 분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고 합니다. 매년 치열했지만 올해는 더욱더 치열했다고 하는데, 먼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이시환 대표님, 대상에 호명되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또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데. 네, 쑥 들어갔네요, 제가. 네, 상당히 그때만 생각하면 되게 떨리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 어떤 공공성의 서비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람들한테 그 문제점을 알려주고 또 같이 공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아주 많으신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 기분이 지금도 조금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 거죠. 네네네. 그 느낌이. 네네. 예.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분에서 수상한 LBS테크는 현장 국민평가단 점수가 역대 최고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점수 발표 순간에 청중들의 감탄사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어떤 서비스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LBS테크가 개발한 지목이라는 서비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으로 뭔가를 지목을 하면 그 대상을 인지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은 사용법도 복잡하고 실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6가지 동작만으로 내가 가고 있는 방향, 현재 위치, 주변에 있는 위험의 정보나 또는 화장실 정보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6가지 동작만으로 바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동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각장애자용의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앞으로 확장성,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고령자들이나 외국인들에까지 어떤 확장성까지 갖고 있는 그런 기능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시환 대표님은 이 서비스를 개발하신 특별한 또 계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이 실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저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잘 써요. 네,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쓰는데 참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형, 나는 프랑스에 있는 세네강 주변에 있는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만 현재 내가 어디 위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앞에서 놓고 있는지 그런 것 자체를 아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택시를 하나 부르더라도 어디 앞이세요? 물어보면 어디 앞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원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근데 봤더니 이제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 관련된 이해도가 좀 적어서. 그렇죠. 네, 전 아무래도 이제 친척이고 식구다 보니 조금 더 깊게 듣기도 하고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아주 필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접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접점에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시환 대표님은 특별히 더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서비스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플랫폼들을 개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개발하신 플랫폼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시환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장애인용을 위한 시스템이다 보니 우선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꼭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성공한 모델을 만든다는 건 이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해외에서 지금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부분 또는 도시재생 부분이 참여자들 또는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기반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보 자체를 쓰는 걸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그걸 한국에서 잘 적용을 해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국제적인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경쟁적인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두 분 방송 출연 소감 그리고 또 추후 목표가 궁금한데, 먼저 이시환 대표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공공DB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상을 받았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는 사회적인 관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 같아서요. 이제 꼭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로 꼭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하고 또 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DB가 좋은 게 정말 많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앞에 뭐 선도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업으로서 앞으로 훨씬 더 그 본연의 역할을 잘해서 앞서는 기업, 유니콘 기업이 돼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두 대표님들의 모습 보니까요. 저도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엘베스테코와 나인아트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